안녕하세요. 오늘 특강을 맡은 부산에서 활동 중인 웹툰 작가 이아영입니다. 저는 2013년에 레진 코믹스에서 외모윤리라는 작품으로 데뷔를 했고 현재는 네이버에서 모어라이프라는 작품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웹툰 작가라는 직업에 대한 소개와 그리고 제가 웹툰 작가가 되기까지 있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요즘은 저희 어릴 때는 사실 만화가라는 직업이 그렇게 각광받는 직업이 아니어서 부모님들이 좀 반대하시던 직업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뭐 행사라든지 이런 데 가보면은 부모님들이 먼저 제 아이가 웹툰에 소질이 있는지 봐달라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굉장히 좀 주목받는 직업이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웹툰 작가가 되어서 굉장히 좀 만족하고 저는 제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만족하면서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웹툰 작가라는 직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도 있고 그리고 남들에게 얘기할 때도 저는 제 직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이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굉장히 좀 TV에서 이렇게 접하는 그런 웹툰 작가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약간 반쯤 연예인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약간 밝은 부분만 보시고 이렇게 웹툰 작가를 꿈꾸는 학생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이 웹툰 작가라는 직업 자체가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것들과 다르게 그 작품이 만들어지기까지 그 뒷면에서는 작가님들이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하는 그런 직업이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 직업에 만족하는 것이 제가 만화를 그린 것 그리고 제 이야기를 이제 독자분들이 봐주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뿌듯함도 있고 그런 독자분들의 반응을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재미라든지 그런 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을 통한 그런 작품 활동에 또 이제 시너지를 얻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에 만족을 하지만은 그 이면에 그 직업에 만족하는 것과 그런 이면에 굉장히 좀 힘든 점도 많이 있어요. 특히 제일 힘든 거는 건강관리라든지 제가 데뷔하기 전까지 학생 때까지는 굉장히 튼튼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겨울에 한 번씩 계속 감기도 앓고 그 전까진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했었는데 그런 감기도 걸리고 그리고 뭐 몸살이라든지 항상 집에 거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하루 정도 나갔다 오면은 그 다음날은 거의 몸살을 앓는다든지 하는 정도로 굉장히 좀 건강관리가 힘든 그런 면들도 있고요. 그리고 이 건강관리보다 또 더 저한테 더 힘들게 다가오는 거는 창작에서 오는 이게 매주 마감을 해야 하는데 그 마감을 하기 위해서는 이 한 주 동안에 보여줄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잘 안 풀릴 경우 이게 또 시간에 쫓기다 보면은 이야기를 풀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가 산으로 간다든지 하지만 한 주를 어떻게든 이렇게 이야기를 억지로 짜서 이렇게 넘기더라도 이제 그 이후에 매주 이야기를 짜야 하기 때문에 한 주가 그렇게 꼬이게 되면은 나중에 더 크게 이야기가 더 산으로 가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내가 그렇게 고민을 해서 만든 이야기를 독자분들이 봐주시고 또 좋아하시는데 또 재밌게 잘 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실 때 또 제가 그 한 주 동안 고생했던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더 좋은 기분만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 직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제 직업 그 웹툰 작가 직업에서 또 제가 굉장히 또 좋은 점으로 생각하는 것이 내 자신에 대한 그런 시간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다. 이게 정말 좋게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 주변의 친구들은 거의 회사원들이다 보니까 제가 뭐 평일에 나가서 뭐 어디를 가고 싶어도 시간 맞추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일에 혼자 나가서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면서 산책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좀 유명한 맛집 같은 데도 평일에 가면 조금 사람이 조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가서 저 혼자서 이렇게 시간을 조금 즐기고 온다든지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또 좋은 시간으로 남고 남들이 회사에 있을 시간에 또 나와 있다는 그런 자유로움이 또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창작에도 도움이 되고 제 일상생활에서 힐링도 많이 되는 시간이라서 저는 제 직업을 그렇게 창작과 그리고 자유로움 속에서 이렇게 지내는 것에 굉장히 만족을 하고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또 웹툰 작가의 좋은 그런 면들을 생각하고 이렇게 웹툰 작가를 꿈꾸시지만은 근데 웹툰 작가가 또 데뷔하는 그 사이에 굉장히 또 많은 일들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제가 데뷔할 즈음에는 먼저 연재 제의가 들어오는 걸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먼저 이제 그 그림 지망생들이 만화 지망생들이나 아니면 신인 작가분들도 먼저 이제 컨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먼저 그 완성된 원고를 가지고 평가를 받아볼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연재를 하고 싶다 이렇게 먼저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제가 또 학생들을 몇 번 이렇게 만나서 가르치고 해봤는데 학생분들은 먼저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경우도 좀 많아요. 약간 수동적으로 그렇지만은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웹툰 작가를 꿈꾸고 있고 내가 정말 하고 싶다 하면은 계속 이렇게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먼저 나서서 여러분들이 문을 두드려보고 혹은 사실 이렇게 또 기대가 많이 가지고 있는데 먼저 이렇게 연락을 해봤다가 또 잘 안 되면 좌절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른 작가분들도 그렇고 그렇게 한 번에 데뷔가 되는 경우가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연재를 하고 싶었지만은 이렇게 좌절된 경우에 그럴 때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 이런 경험을 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서 더 좋은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 번 더 도전해 보실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웹툰보다는 출판 만화를 먼저 시작을 해서 출판 만화 시절에 제가 만화가가 하고 싶은 걸 부모님이 굉장히 반대를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 굉장히 어릴 때부터 그림을 그렸었는데 저희는 어릴 적에는 그 주변 근처에 있는 가게에 그 자식들이 이렇게 놀러 오면은 자녀분들이 이렇게 놀러 오고 하면은 그냥 놀다 가게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요즘은 남의 가게에 이렇게 가서 하면은 조금 그런 경우가 많지만은 저희 때는 그 동네 사람들이 두루두루 다 같이 알면서 뭐 이렇게 다른 사람 그 자녀분들이 와도 그냥 놀다 가게 놔두고 이렇게 했어서 저는 어릴 적에 그 부모님 가게 근처에 있던 만화방에 그렇게 진짜 뻔질나게 이렇게 드나들었었거든요. 그때 제 나이가 한 4, 5살 정도인데 한글도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림 보는 게 좋아서 만화책을 가서 이렇게 계속 보고 했었는데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만화책을 접하다 보니까 저는 굉장히 좀 만화를 친근하게 생각을 하고 자랐고 그리고 부모님께서도 제가 글 쓰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가 글 쓰는데 손에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그 그림을 먼저 계속 그리게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화책을 보면서 만화책을 또 따라 그리고 이제 여동생도 같이 그림을 그렸는데 함께 만화를 그리면서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계속 제가 그 이야기가 들어간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그냥 단순히 어린 시절에 좋아하는 그런 정도로만 끝날 줄 알았던 그렇게 생각을 하셨던 부모님께서 이제 제가 뭐 중고등학생 들어가서도 계속 만화를 그리려고 하니까 좀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저희 때는 그 만화가 또 약간 유해 매체로 조금 그렇게 됐던 적이 있어서 만화를 그리는 거를 좀 안 좋게 주변의 시선이 많이 안 좋았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저를 생각해서 아마 그러셨겠죠. 이게 아무래도 큰딸이 또 사회에 나가서 만화 그린다고 하면 무시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또 만화가들은 돈을 잘 버는 직업도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또 굶는 것을 또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고등학생쯤 됐을 때는 그 만화 그리는 걸 약간 강압적으로 정말 못 그리게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근데 저는 또 약간 큰딸 콤플렉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고등학생 때부터 만화를 그리지 않고 그냥 이과로 가서 이제 이과 공부를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20살 때 대학교를 들어가기를 공대를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때는 정말 20살 때는 만화를 1년 동안 한 번도 안 그렸어요. 그때는 어떻게 그렸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만화랑 떨어진 그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근데 이게 주변에서 보기에도 제가 굉장히 좀 어두운 사람이 되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도 항상 걱정을 하시고 뭔가 좀 사고 칠 것 같고 약간 그런 정도로 굉장히 좀 어두운 사람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 같이 그림을 그렸던 여동생이 부모님을 좀 뒤에서 설득을 좀 해줬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께서 제가 그때 공대 1년을 다니고 그 겨울쯤에 부모님께서 저를 이렇게 조용히 부르셔서는 네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다면은 그냥 그림을 계속 그려라 이렇게 허락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때까지도 저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것보다는 그림을 잊고 지내던 시기였어서 그림을 다시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못하고 있었는데 부모님께서 먼저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이번에는 꼭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뒤에서 이제 또 저 대신 이렇게 싸워준 여동생 생각해서라도 또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공대 휴학을 하고 1년 동안 화실 다니면서 그 당시 또 제가 또 뭐 집에 이렇게 돈이 많은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알바했던 알바비로 이제 학원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이제 입시학원 다니기에는 돈이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 미술 입시가 굉장히 좀 비싸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입시학원은 못 다니고 화실에 다니면서 이제 그림을 계속 입시 관련된 소묘 이런 것들을 배우기 시작했었는데 저는 조금 운이 좋아서 지금은 입시에서 소묘가 거의 사라졌는데 저는
딱 그 소묘 끝물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을 하고 이제 소묘 공부를 1년 동안 해서 이제 했는데 정말 운 좋게 제가 꿈꾸던 학과에 붙었어요. 이게 저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집에 돈이 이렇게 있는 경우가 아니었어서 조금 국립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때 국립대 쪽에서는 만화 관련 학과가 없었어요. 부산 안에서는. 그래서 부산대 애니메이션과가 있어서 거기서 애니메이션 공부를 하면은 그래도 저희가 이제 전문으로 만화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도 좀 그림에 대한 그런 공부가 되지 않을까 해서 애니메이션과를 가서 만화를 나중에 졸업하고 나서 만화를 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애니메이션과를 들어가게 되었거든요. 근데 또 굉장히 또 운 좋게 그 애니메이션과에 그 교수님이 만화를 또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애니메이션만 배운 게 아니고 그 만화도 함께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만화를 그리게 되었고 제가 그때까지도 출판 만화를 꿈꿨는데 그 만화 담당 교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그 웹툰에 대한 이런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그 마음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과제로 그때 교수님 과제가 웹툰을 그려서 그 아마추어 게시판 있잖아요. 네이버 그 도전 만화에 올리는 것까지가 과제였어요. 그래서 도전 만화에 올리게 되었는데 저는 사실 그 도전 만화 올릴 때까지도 그 독자분들의 댓글이 너무 무서웠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댓글 같은 걸 못 보기 때문에 웹툰을 못 할 거다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 댓글이 정말 굉장히 응원이 많이 되고 제가 그때 조회수가 500 정도 나왔는데도 굉장히 감동을 해서 감사 이렇게 축전도 그리고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조회수 500이 정말 그 높은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는 그 얼굴도 모르는 500분이 제 만화를 봐주시고 그리고 몇십 개밖에 안 되는 그런 댓글이었지만은 그런 댓글을 보면서도 또 그 댓글이 계속 보고 싶어서 또 만화를 계속 더 그리게 되고 웹툰을 계속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출판 만화를 꿈꿨지만은 사실 또 출판 만화는 이제 또 좀 시들어가는 중이었었고 웹툰이 이제 또 새로 이렇게 피어나는 중이었었기 때문에 그때 웹툰을 이렇게 과제로 했었지만은 굉장히 저한테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웹툰을 계속 그리게 되었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좀 부모님의 반대도 있었고 또 제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다시 그 만화를 그릴 수 있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만화가 정말 이제 평생 동안 제가 잡고 놓지 않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질 줄 알았는데 사실 또 졸업하고 나서 바로 데뷔가 된 게 아니었어요. 바로 데뷔가 된 게 아니었고 그 사이 정식 데뷔까지도 중간 사이에 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그 만화에 대한 내 마음이 굳다 생각을 했었는데도 힘든 일이 계속 겹치니까 내가 만화를 하지 않고 공대를 계속 다녀서 취업을 했었으면 지금보다 잘 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사이에 제가 졸업을 하고 바로 이제 데뷔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는 이제 연재 제의가 들어오는 걸 기다려야 되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도전 만화에 계속 만화를 올리는데 뭔가 저 사람은 뭔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작가가 정식 제의를 받고 그 데뷔가 되고 정말 잘하시는 분인데 저분은 될 것 같은데 저분은 안 되고 이렇게 되니까 저도 이제 준비를 하면서도 뭔가 계속 막연해지고 이게 기준도 점점 알 수가 없고 나는 내 나름대로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로는 전혀 이제 연재 제의라든지 그런 반응도 좋지 않고 그런 경우들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서 기준에 맞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도 계속 들고 그러다 정말 소규모 사이트에서 연재 제의가 왔었는데 사실 그 사이트가 그 초반에는 굉장히 큰 사이트였는데 제가 그 연재 제의를 받던 시점에서는 네이버나 다음 쪽이 굉장히 좀 커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쪽은 좀 이제 주목받지 못하는 약간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저는 일단 데뷔를 너무 하고 싶었기 때문에 준비를 해서 그곳에 이제 연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 연재 조건이 굉장히 좋지는 않았거든요. 지금 생각하면은 회당 15만 원을 받는 그 조건이었는데 그게 한 달에 4번, 5번 해봤자 그게 한 60만 원, 75만 원 이 정도인데 도전 만화에 연재했던 분량은 절반밖에 안 쳐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그런 연재 계약이었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차라리 알바하는 게 훨씬 나은 정도의 조건이었지만 저는 일단 데뷔를 하고 싶었고 그리고 정식 데뷔를 한 그 작가들은 오히려 또 연재 제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먼저 좀
투고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데뷔가 먼저였어요. 그래서 데뷔를 하게 되었는데 2달 만에 그 사이트가 거기가 만화 전문 플랫폼이 아니고 포털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포털이 2달 만에 접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2달 만에 접는 것을 저한테 먼저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 뉴스 기사를 보고 알아서 연락을 하니까 연재 담당자분도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그 위에 포털에서만 사업을 접겠다 이렇게만 하시고 밑에 이제 연재처라든지 이렇게 다른 이렇게 계열사들한테는 연락을 돌리지 않아가지고 저희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은 거죠. 그래서 저는 정식 작가가 된다고 이제 도전 만화에 보던 독자분들한테도 이제 막 몇 월부터 연재를 합니다 했는데 2달 만에 사이트가 없어지면서 그 연재를 하게 되었던 것도 이제 접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오히려 저를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시고 독자분들은 저 개인이란 사람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작가로만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더 좀 짠한 그게 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때 좀 좌절을 하고 난 정말 안 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부모님께서도 그때까지 좀 만화에 대한 확신이 없던 상태셔서 제가 이제 만화 이제 2달 만에 데뷔를 했는데 2달 만에 없어졌다 이러시면은 부모님이 또 반대하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는 사이트가 없어졌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저 혼자서 이제 외주를 몰래 하면서 애니메이션을 배웠으니까 플래시 애니 이런 제작 외주들을 하면서 그 부모님한테는 원고료를 받는 척을 이렇게 계속 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어머니께서 어느 날 제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은행 가신다고 해서 통장 정리를 맡겼는데 그 통장 정리를 하시고는 제 그 원고료가 끊긴 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그때 제가 이제 연재를 못하는 상황인 걸 그때 아시고 굉장히 어머니도 속상해하시고 그리고 어머니도 좀 이제 만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까지 그때 좀 생각을 다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저는 일단 그때는 저도 좀 좌절을 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좀 예전에 그려놨던 만화들을 다시 이렇게 보게 되고 그리고 도전 만화에 제가 옛날에 올렸던 것에 제가 보고 좋아했던 그런 댓글들을 다시 보면서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아직 인생도 많이 남아있고 한데 조금만 더 해보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식 연재로 이렇게 풀려고 했던 원고들을 다시 이제 도전 만화에 다시 올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시 독자분들을 다시 모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배도에서 이제 좀 독자층이 좀 생기고 그리고 레진 코믹스가 생기면서 그때 레진 코믹스가 좀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굉장히 많은 작가분들을 도전 만화에서 이렇게 캐스팅을 해갔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도 그때 연재 제의가 들어오고 저도 이제 그때 그 레진 코믹스 연재 제의를 잡으면서 데뷔를 이제 다시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 좀 제대로 그때 데뷔를 하게 되고 근데 또 이제 제가 앞에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좀 일을 한 가지만 하면 좀 불안한 거예요. 왠지 여기도 없어질 것 같고 또 이 사이트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있다 보니까 제가 연재를 하면서 다른 외주 같은 것도 또 열심히 받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부모님은 사실 제가 레진 코믹스의 만화를 웹툰을 연재한다 해도 잘 모르셨는데 제가 외주로 받았던 것이 그때 삼성 SDI 사보 웹툰을 그러니까 사내에서만 연재되는 웹툰을 그 스토리를 받아서 이렇게 그림만 그리는 걸 했었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또 삼성 쪽에 뭔가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때 좀 굉장히 뭐 고려가 좋고 이런 것도 아니었지만은 그때부터 부모님께서는 조금 레진 코믹스든 네이버든 이런 거 잘 알지 못하셨는데 삼성 SDI 그 사내 웹툰을 연재한다 이랬을 때는 뭔가 좀 부모님께서 생각하시기엔 더 좀 와닿으셨나 봐요. 그때부터는 이제 좀 그래도 만화로 이것저것 일을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그때부터는 조금 더 호의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제가 이제 웹툰을 그래도 하면서 부모님께서 너무 걱정을 많이 하시니까 좀 초반에 원고료 이렇게 받게 되면은 부모님한테 일부러 또 선물을 또 많이 드렸어요. 제가 원고료 받은 걸로 이런 걸 해드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반에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부모님도 이제 조금 안심을 하시고 지금은 오히려 또 웹툰 작가라는 직업이 많이 주목을 받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어디 가서 내 딸 웹툰 그린다 이렇게 더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상황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웹툰 산업이 발달하는 중이라서 그런 것 발전 중인 그런 것도 좋지만은 이제 사람들의 인식도 좋아지고 그리고 이제 제 직업에 대해서 이제 부모님께서 걱정 안 하신다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저한테는 굉장히 크게 와닿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좀 힘든 일들이 많았지만은 사실 그래서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었던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어서 조금 말을 조금 생략을 했지만은 중간에 막 계약 사기도 당하고
좀 이상한 사이트에서 약간 노예 계약 비슷한 그런 계약을 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약 얘기까지 하면 너무 좀 어려워지니까 제가 그 얘기까지는 안 했는데, 그런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으면서 굉장히 좀 그 현타가 오는 그런 시기들도 많았고요. 하지만 또 연재가 이제 또 불발이 되는 경우도 많았고, 그러면서 좀 나는 안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하기도 했지만, 거기서 진짜 조금만 더 버티니까 더 좋은 일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좋은 일들이 또 생기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실 웹툰 작가든 웹툰 작가가 아니고 다른 직업이든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중간에 굉장히 좀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든지 본인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포기하는 것보다, 그 물도 99도까지는 끓지 않다가 100도부터 끓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한 발자국만 더 가면 또 되는 경우가, 그런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찌감치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도 정말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좀 좌절을 하더라도 그것도 다 경험으로 생각을 하시고 더 나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렇게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이런 이야기나 좀 마음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보면 여러분 근처에 여러분들을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 그림이 좀 좌절됐을 때 뒤에서 저를 도와줬던 여동생처럼 그렇게 또 많은 이런 주변에서 도움을 줬던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힘든 시기엔 잘 보이질 않아서 또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진짜 해내고 나면은 이제 그동안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거라든지 이런 게 한 번에 정말 다 보상이 되진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힘든 것을 버티고 이렇게 꿈을 찾았다 이런 자체로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평생 동안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계속 그 힘든 시기가 지나고 연재 제의가 들어오고 데뷔했던 그 순간은 아직도 안 잊혀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계속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직접 뵙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그런 오프라인 강의는 아니지만, 어딘가 이 강의를 보시는 여러분들 모두 잘 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웹툰계에서 이렇게 선후배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면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